저는 43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몸이 가장 뜨거워지는 건 20도, 30도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불씨에 기름을 부은 건 다름 아닌 그 남자의 시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정거장이 계속 운영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윤희 씨, 위에 있는 샤토마고 좀 내려줘요. 후배 직원의 부탁에 저는 별 생각 없이 사다리에 올라섰습니다. 대형마트 주류 코너의 가장 높은 선반. 손끝이 닿을 듯 말 듯한 그 와인 한 병을 향해 몸을 쭉 뻗었을 때였습니다.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주친 그 눈. 10m쯤 떨어진 통로 끝에 서 있던 강태주 점장이었습니다. 52살, 본사 임원 출신의 엘리트. 말수가 적고 눈빛이 매서워 여직원들 사이에서 냉혈한이라 불리는 남자.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얼굴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순간 뜨거운 열기가 얼굴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다리 위에서 몸을 뻗은 자세. 유니폼 치마가 허벅지 위로 살짝 밀려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검정 스타킹에 감싸인 다리가 고스란히 드러난 채로 허겁지겁 와인을 집어들고 내려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고개를 다시 들었을 때 강 점장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설마 내 착각이겠지. 저는 애써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43, 이혼한 지 5년 된 계약직 여사원을 그런 눈으로 볼 리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등줄기에 남은 그 서늘하면서도 뜨거운 감각은 퇴근할 때까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갱년기가 오려는 건지 이불을 걷어차도 온몸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을 때마다 떠오르는 건 그 남자의 시선이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던, 아니, 저를 훑던 그 눈빛. 다음 날 오후 매장 방송이 울렸습니다. 주류 코너 오윤희 씨, 점장실로 와주세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점장실 호출. 그것도 이름을 콕 집어서.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재고 실수라도 났어? 후배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고 파악은 어제도 완벽하게 마쳤으니까요.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로? 점장실 문 앞에 서자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똑똑. 노크를 하자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와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블라인드 사이로 스며든 오후 햇살이 눈을 찔렀습니다. 넓은 점장실 정중앙 거대한 책상 뒤에 강 점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딱 벌어진 어깨에 수투가 터질 듯 팽팽했습니다. 앉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 점장은 한동안 서류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와인 코너에서 사다리 올라갔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유니폼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타이트해요. 너무. 강 점장의 시선이 천천히 제 어깨에서 가슴으로, 허리로, 그리고 다리로 내려갔습니다.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총무팀의 말에서 한 사이즈 큰 걸로 바꿔요. 고객들 눈에 띄면 곤란하니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지극히 업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 눈은 분명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일어섰습니다. 빨리 이 방을 나가야 했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등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윤희 씨, 멈칫 돌아보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사다리 올라갈 때 조심해요. 그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폐점 시간이 가까워지자 저는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유니폼을 갈아입고 퇴근해야 했으니까요. 여직원 탈의실은 지하 1층 창고 구역 끝에 있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죠. 거울 앞에 서서 유니폼 블라우스의 단추를 풀었습니다. 오늘따라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점장실에서의 일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타이트해요. 너무.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정말로 저를. 아니, 말도 안 돼. 착각이야. 그때였습니다. 기익. 탈의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블라우스를 여미며 돌아보았습니다. 강태주 점장이 서 있었습니다. 점장님. 저는 깜짝 놀라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여직원 탈의실에 남자가, 그것도 점장이 들어오다니. 명찰.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명찰이 떨어졌더군요. 매장 바닥에. 그의 손에 제 명찰이 들려 있었습니다. 언제 떨어진 건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강 점장은 명찰을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게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 발, 두 발. 탈의실의 좁은 공간이 그의 존재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달아줄게요. 그가 말했습니다. 거절할 틈도 없이 그의 손이 다가왔습니다. 명찰을 제 블라우스 가슴 부근에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옷감 위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은밀하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해요. 그가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가 고막을 적셨습니다. 남자들 눈 돌아가니까. 그리고 그는 몸을 돌려 탈의실을 나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스친 자리가 옷 위였는데도 화끈거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5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그곳이 다시 열리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작은 원룸 싱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몸이 달아올랐습니다. 이불을 걷어차도 잠옷을 벗어던져도 열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탈의실에서의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끝, 그의 목소리, 귓가에 닿았던 따뜻한 숨결. 조심해요. 남자들 눈 돌아가니까. 저도 모르게 손이 가슴으로 올라갔습니다. 명찰이 달렸던 그 자리. 심장이 아직도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후, 저는 여자로서의 삶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런 건 더럽다고, 수치스럽다고 스스로를 세뇌시켰습니다. 몸이 원하는 것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태주라는 남자의 시선 한 번에, 손끝 한 번에 5년간 억눌러왔던 것들이 일시에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미쳤어, 정말. 저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상대는 점장입니다. 52살 권력자, 그리고 아마도 기혼자. 계약직 여사원이 넘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성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딱 벌어진 어깨, 수트가 터질 듯한 가슴팍, 서류를 넘기던 크고 두꺼운 손가락들. 새벽 4시, 저는 결국 일어나 찬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온몸을 적셔도 속에서 타오르는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점장실에서 그가 저를 바라보던 눈빛, 분명히 봤습니다. 그의 눈 속에도 불씨가 있었다는 것을, 저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설마, 진짜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내일 출근하면 어떤 얼굴로 그를 마주해야 할까? 생각만 해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니,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 점장은 여전히 무표정하게 매장을 순시했고, 저는 여전히 주류 코너에서 와인을 진열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고개를 들면 어김없이 그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1초, 2초, 짧은 눈맞춤 후 그는 아무렇지 않게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런데 그게 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언니, 오늘 이상해. 후배 직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얼굴이 자꾸 빨개져. 열 있어? 저는 황급히 손으로 볼을 가렸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정말로.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강 점장이 들어왔습니다. 간부들은 보통 따로 식사를 하는데 오늘따라 직원 식당에 나타난 겁니다. 그는 마치 우연인 것처럼 제 맞은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젓가락을 집어들며 아주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하게. 저는 밥맛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오후 3시 와인 시음 행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오씨, 강 점장이었습니다. 네, 점장님. 행사 준비 잘 되어가요? 네, 순조롭습니다. 그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깨가 거의 닿을 듯한 거리. 와인 병을 집어들며 라벨을 확인하는 척했습니다. 이 와인, 향이 좋죠? 그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와인이 아니라 제 목선을 향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폐점 후에 시간 돼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재고 관련해서 얘기할 게 있어서. 그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눈동자 속에 불꽃이 일렁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밤 10시, 마트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점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폐점 후의 마트는 낮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고요하고 어둡고 그리고 묘하게 은밀했습니다. 점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는데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강 점장이 서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셔츠 단추를 2개쯤 푼 모습. 낮에 보던 차가운 점장이 아니었습니다. 들어와요. 저는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무서워요? 그가 물었습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 아니요. 그럼 들어와요. 문 닫고. 저는 마치 홀린 것처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딸깍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 블라인드. 그가 턱으로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내려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블라인드 줄을 당겼습니다. 칙칙칙 블라인드가 내려가며 바깥 세상이 차단되었습니다. 이제 이 방 안에는 오직 2사람뿐이었습니다. 강 점장이 책상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저를 가리켰습니다. 가까이 와요. 저는 한 발 다가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더, 한 발 더, 더 가까이. 이제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그의 체온이 느껴질 듯 했습니다. 강 점장이 천천히 손을 뻗어 제 턱을 잡았습니다. 크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떨고 있네. 그가 말했습니다. 5년이라고 했죠? 혼자 산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인사 파일을 봤을까? 긴 시간이었겠네요. 그의 엄지가 제 입술을 스쳤습니다. 외로웠겠어요. 그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5년간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못했던 외로움. 저는 말 안 해도 돼요. 그가 말했습니다. 몸이 먼저 대답하고 있으니까.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품에 안긴 채 5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폐점 후의 점장실, 블라인드가 내려간 그 공간에서 두 사람만의 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 점장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강 점장은 저를 아는 채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말하고 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저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매일이 고문이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던 감촉, 귓가에 닿던 따뜻한 숨결, 업무 중에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고가 터졌습니다. 오윤희 씨, 점장실로 와주세요. 방송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 점장실에 들어서자 강 점장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본인이 작성한 재고 보고서 맞죠? 네, 그렇습니다. 샤또 라피드 2015년산. 입고 수량이 실제보다 12병이나 적게 적혀 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분명히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데. 그런데 어쩌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확인할 필요 없어요. 강 점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직접 같이 가서 확인하죠. 냉동 물류창고에 있을 테니까. 냉동창고. 영하 20도의 그 공간.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당장요? 문제 있어요? 그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서 묘한 빛이 일렁이는 게 보였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고 확인이 아니라는 것을. 냉동 물류창고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 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강 점장은 아무 말 없이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서서 손가락을 꼬았다 풀었다 반복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요. 그가 말했습니다. 재고 확인하러 가는 것뿐이니까. 하지만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띠링,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확 밀려들었습니다. 냉동창고 입구. 이중문 너머로 하얀 냉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방한복을 입어야 해요. 강 점장이 벽에 걸린 방한복 2벌을 집어들었습니다. 하나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방한복을 입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중문이 열렸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영하 20도의 세계. 숨을 들이쉴 때마다 코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쪽이에요. 강 점장이 앞서 걸었습니다. 거대한 선반들 사이를 지나
창고 가장 안쪽으로 와인 보관 구역이었습니다. 여기 있네요. 샤또 라피트. 그가 선반 위를 가리켰습니다. 높은 곳에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저는 발끝을 세우고 박스를 꺼내려 했습니다. 방한복이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손이 닿을 듯 말 듯. 제가 도와줄게요. 그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그의 팔이 제 옆을 지나 박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그의 가슴이 제 등에 닿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영하 20도의 창고 안에서 그의 체온만은 뜨거웠습니다. 박스를 확인하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12병. 맞네요. 제가 잘못 적은 게 맞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어요. 강 점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어떻게 만회하느냐지. 그가 박스를 다시 선반 위에 올렸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서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진 비닐을 밟고 말았습니다. 미끄러지는 순간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희 씨, 강 점장의 팔이 번개같이 뻗어 저를 잡았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채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숨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물었습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가 고막을 울렸습니다. 네, 말을 끝내기 전에 그가 저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차갑습니다. 등 뒤의 선반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와 맞닿은 앞쪽은 뜨거웠습니다. 혼자 산 지 5년이라고 했죠.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귀에 거의 닿아 있었습니다. 몸이 이렇게 굳어서야. 그의 손이 방한복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니, 뜨거웠습니다. 점장님, 강태주.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선 그렇게 불러요. 여기, CCTV는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각지대예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확인했으니까.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재고 실수도 냉동창고 확인도 모든 게 왜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그가 말을 끊었습니다. 사다리 위에서 와인 꺼내던 당신. 그때부터 눈에 밟혔어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방한복 위로도 느껴지는 그의 손의 크기와 힘. 당신도 느꼈을 텐데 몸이 원하는 거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5년간 억눌러왔던 것이 그의 손길 한 번에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서울 거 없어요. 그가 제 이마에 이마를 맞댔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의 숨결만 따뜻했습니다. 나한테 맡겨요. 그의 손이 제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입술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아니, 잊고 있던 감각이었습니다. 5년 동안 닫아두었던 문이 활짝 열리는 느낌. 영하 20도의 냉동 창고에서 저는 생애 가장 뜨거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서 떨어졌을 때 저는 숨을 고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아니요.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의 가슴에 기대었습니다. 오랜만이라 그래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천천히 해요.
시간은 많으니까 그의 손이 방한복 지퍼를 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지만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뜨거웠습니다. 춥죠?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온몸이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유니폼 블라우스 위를 스쳤습니다. 아주 가볍게 하지만 분명하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내도 돼요. 그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여긴 아무도 안 들으니까.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내는 소리였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족스러운 웃음을 짓는 게 느껴졌습니다. 좋아요. 그 소리, 그의 손길이 대담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차가운 창고 안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강 점장이 먼저 몸을 뗐습니다. 이만 나가요. 더 있으면 진짜 얼어요. 그의 말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방한복을 여미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했습니다. 얼굴 빨개요. 그가 말했습니다. 추위 때문이에요. 거짓말.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더 숙였습니다. 냉동 창고를 나와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속에서 타오르는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은 비밀이에요. 그가 말을 끊었습니다.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따뜻한 데서 만나요.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앞서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한 발 뒤에서 그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그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냉동 창고에서의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의 입술, 그의 손길, 귓가에 닿던 뜨거운 숨결. 눈을 감으면 모든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이불 위에서 뒤척이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낯설었습니다. 볼이 상기되어 있고 눈빛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이게 나라고 5년 동안 잊고 있던 표정이었습니다. 여자로서의 표정.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잘 들어갔어요?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이인데 어떻게. 네, 잘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폐점 후에 점장실로 와요. 재고 관련해서 더 확인할 게 있으니까. 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재고 확인. 그게 핑계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일 밤, 점장실, 블라인드가 내려간 그 공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생각만 해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낮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와인 코너에서 진열을 하면서도 재고를 확인하면서도 시계만 쳐다보았습니다. 시침이 너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오후 3시 강 점장이 매장을 순시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눈맞춤에도 온몸이 달아올랐습니다. 언니, 오늘 왜 이래? 후배가 물었습니다. 안색이 이상해. 아픈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 저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저녁 7시, 마트가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장을 보러 온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와인 추천을 하고 시음 행사를 진행하고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폐점 후, 점장실, 블라인드가 내려가면 밤 9시 반 폐점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고객 여러분, 오늘도 저희 마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손을 떨며 계산대를 정리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희 씨, 먼저 갈게. 내일 봐. 응, 조심해서 가. 마지막 동료가 나간 후 마트는 텅 비었습니다. 조명이 반만 켜진 매장은 낮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점장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서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는 순간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강태주가 서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모습. 기다렸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오늘은 끝까지 해요. 점장실에 들어서자마자 문이 닫히고 잠금 장치가 걸렸습니다. 딸깍. 그 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뒤돌아보니 강 점장이 문에 기대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장했어요? 아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앉아요. 그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소에는 앉아볼 일도 없는 점장실 가죽 소파. 부드럽고 차가웠습니다. 강 점장이 책상 위에서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와인병이었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라벨이 반짝였습니다. 마셔요. 그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투명한 잔에 붉은 액체가 채워졌습니다. 술은 잘 못해요. 한 잔만. 그가 잔을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았습니다. 와인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맛이 혀를 감쌌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강 점장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소파가 살짝 꺼졌습니다. 그의 체온이 느껴질 듯한 거리. 어제 잠잤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조금요. 나도 못 잤어요. 그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당신 생각에 와인이 한 잔, 두 잔 비워졌습니다. 취기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몽롱해지고 몸에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강 점장은 말없이 제 옆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왜요? 저는 불쑥 물었습니다. 왜 저예요? 젊고 예쁜 직원들 많잖아요. 그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애들한테는 없어요. 뭐가요? 당신한테 있는 것. 그의 손이 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억눌러온 시간, 갈증,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제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터지기 직전의 열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본 순간 알았어요. 저 여자는 불씨를 품고 있구나. 누군가 건드리기만 하면 활활 타오를 거라고. 그래서 저를 건드리고 싶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 속에 붉은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타오르는 당신을 보고 싶었어요. 저도 모르게 와인 잔을 놓쳤습니다. 붉은 와인이 소파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괜찮아요. 강 점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소파야 닦으면 되지. 그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책상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여기 앉아요. 책상 위 서류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책상에요? 응. 그가 제 허리를 잡고 책상 위에 앉혔습니다. 차가운 책상이 엉덩이에 닿았습니다. 그가 제 다리 사이로 다가왔습니다. 양손으로 책상을 짚고 저를 가두었습니다. 도망 못 가요. 그가 말했습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가 고막을 울렸습니다. 도망, 안 갈 건데요. 저도 모르게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와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심이었을까요?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역시 당신이에요. 그의 입술이 다가왔습니다. 책상 위에서 그와 입술을 맞대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몸을 때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 점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야근하는 보안 요원이에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순찰해요. 금방 지나가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점장실 문 앞을 지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 쉬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숨 참으면 의심받아요. 저는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자 강 점장이 웃었습니다. 스릴 있죠? 미쳤어요? 응, 당신 때문에. 그가 다시 입술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게, 더 오래. 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그를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언제부터였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긴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뭐가요? 혼자 견딘 거. 이 욕구.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요. 네. 전 남편이 그런 쪽으로 무심한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관심이 없었죠. 나중에 알았어요. 밖에서 해결하고 있었다는 거.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혼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스스로를 닫았어요. 그런 건 더럽다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면서 바보같이 강 점장이 말했습니다. 뭐요? 당신 같은 여자가 자기를 닫아두다니. 바보 같아요. 그의 손이 제 볼을 감쌌습니다. 당신은 원래 타오르는 사람이에요. 억지로 끄고 있었던 거지. 이제 다시 켜요. 내가 도와줄게. 그의 말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말 한마디에 5년간 억눌러왔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리드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길에 몸을 맡기고 그가 하자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희 씨? 강 점장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저는 그의 넥타이를 잡고 당겼습니다. 5년간 억눌러왔던 것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습 처음이네. 그가 말했습니다. 싫어요? 아니.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당신인 것 같아서 더 좋아요. 저는 그 말에 더 대담해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43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여자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더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씨를 건드려줄 사람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시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을.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강 점장의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파는 두 사람이 눕기에 좁았지만 그래서 더 밀착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요?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뭐 생각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가요? 점장님은 기혼자잖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 점장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가 그래요? 여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에요. 난 이혼한 지 3년 됐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진짜요? 네. 일만 하다 보니 재혼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럼 왜 그 소문을? 그게 편하니까. 여직원들이 접근 안 하고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당신은 달랐어요. 소문 따위 신경 안 쓰고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기혼자가 아니었다니. 그 사실 하나에 죄책감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옷을 입고 점장실을 나섰습니다. 강 점장이 문 앞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조심해서 가요. 네. 내일 또 봐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일 또 이 관계가 계속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점장님, 강태주라고 했잖아요. 태주 씨, 그 이름을 부르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불러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새벽의 마트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진 통로를 지나 출구로 향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속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43세 찾아온 두 번째 봄. 믿기지 않았지만 이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로 한 달, 저와 강 점장의 관계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폐점 후의 점장실은 기본이었습니다. 블라인드를 내리고 문을 잠그고 두 사람만의 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했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비상계단이었습니다. 여기서요?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하 2층과 3층 사이의 비상계단. 고객도 직원도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이었지만 그래도 공개된 공간이었습니다. CCTV 없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확인했으니까. 그의 손이 제 허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계단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누가 오면 어떡해요. 그 스릴 이좋잖아요. 그의 입술이 제 목을 스쳤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강 점장이 재빨리 저를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두 사람이 벽에 밀착한 채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다가 2층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후, 저는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봤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심장 터지겠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가 다시 입술을 가져왔습니다. 비상계단을 시작으로 마트 곳곳이 우리의 미래 장소가 되었습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층 사이에 멈출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려주었습니다. 30초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 안에 해야 해요. 30초?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감이 그 스릴이 모든 감각을 10배로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창고 구석의 사각지대, 박스들 사이에 숨어 숨소리를 죽이고 누군가 지나갈 때마다 서로를 더 꽉 붙잡았습니다. 탈의실. 제가 먼저 들어가고 5분 후에 그가 들어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저는 내가 이렇게 대담한 여자였나 싶어 놀랐습니다. 당신 변했어요. 강 점장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심하더니 이제는 나보다 더 대담해.
누구 때문인데요? 내 탓이에요? 당연하죠.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젠가 들킬 수 있다는 것도, 하지만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 뜨거움에, 이 스릴에 중독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마트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박혜진, 28살. 본사에서 파견된 정규직이었습니다. 젊고 예쁘고 야망에 찬 눈빛을 가진 여자. 점장님, 서류 가져왔습니다. 혜진이 점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한참 후에야 그녀가 나왔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띤 채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저는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업무적인 면담이었을 거라고. 하지만 그 후로 혜진은 자꾸 강 점장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점장님, 커피 드세요. 점장님, 이거 제가 정리할까요? 점장님, 퇴근하시는 길에 밥이라도. 노골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젊은 여자 특유의 당당함으로 거리낌 없이 다가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43세 계약직 여사원이 28 정규직에게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폐점 후 점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 점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요? 네. 저는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강 점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표정이 안 좋네. 뭐야, 화났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박혜진 씨요. 응? 그 여자, 점장님한테 작업 거는 거 아니에요? 강 점장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그래 보여요? 네. 누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가 작업 거는데 그냥 받아들이시게요? 강 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질투해요? 윤희 씨, 질투하고 있는 거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질투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짓말. 그가 제 턱을 잡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눈 보면 알아요. 완전히 질투로 타오르고 있네. 귀여워요. 그 모습, 귀여운 게 아니에요. 저 진짜 화난 거예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 사람 맨날 점장님 주변 맴돌잖아요. 커피도 갖다 주고 퇴근길에 밥도 같이 먹자고 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드셨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점장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윤희 씨, 뭐요? 나 그런 거 안 먹어요. 밥도 커피도 그 여자가 주는 건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짜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해요? 그가 제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요. 알아요? 그 한마디에 타오르던 질투의 불꽃이 다른 불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말했습니다. 뭔데요? 오늘 혜진 씨한테 일부러 좀 친절하게 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요? 당신 반응 보려고. 역시 예상대로네. 그가 웃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응. 저 진짜로 속상했거든요. 알아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가 저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질투하는 당신 모습 너무 흥분되는데 어떡해요. 저는 그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나빠요, 진짜. 알아요. 밉다고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말라고요. 그가 제 말을 삼키듯 입술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밀어내려다 결국 그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믿고 야속하고 그래도 이 남자가 좋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평소보다 더 격렬했습니다. 질투가 분노로, 분노가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의 셔츠를 잡아당겼고 그는 저를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소리 나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진짜 나면 어떡해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저는 그의 입술에 제 입술을 맞췄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서로의 입을 막으며 우리는 밤새 화해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둘 다 지쳐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질투 좀 풀렸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조금요. 조금? 혜진 씨한테는 이제 친절하게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그가 웃으며 제 이마에 입술을 대었습니다. 당신한테만 친절할게요. 다음 날부터 강 점장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혜진이 커피를 건네면 괜찮아요라고 거절했습니다. 퇴근길 식사 제안도 단칼에 잘랐습니다. 점장님, 요즘 왜 이러세요? 혜진이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바빠서요. 강 점장은 무표정하게 대답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옆을 지나갈 때 아주 살짝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짧은 순간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남자 진짜. 그날 저녁 또 점장실에서 만났습니다. 봤죠? 그가 물었습니다. 네, 봤어요. 만족해요? 조금요. 또 조금이에요? 완전히 만족시키려면 더 노력해야죠. 저는 일부러 도도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노력해 볼게요. 오늘 밤새. 하지만 우리가 한없이 행복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트 안에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점장님이 누구 만난다던데? 진짜? 누구래? 몰라. 근데 우리 마트 직원이래.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들은 대화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어디서 들었어? 보안팀 김대리가 그러더라. CCTV에서 이상한 거 봤다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CCTV. 우리는 분명 사각지대만 골라다녔는데 설마. 휴게실을 나와 황급히 강 점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윤희 소문 돌고 있어요. CCTV 얘기도 나오고.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강태주 알아요. 내가 처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들키면 어떻게 될까? 계약직인 저는 바로 잘릴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될까? 불안이 가슴속에서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점장실에서 강 점장이 말했습니다. 김 대리한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CCTV 기록 삭제하라고. 그리고 입 다물라고. 그게 가능해요? 내가 약점을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 강 점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원래 이런 거 싫어하는데 당신 지키려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위해 그런 일까지 하는 남자. 미안해요. 뭐가요? 저 때문에 이런 일까지. 미안할 거 없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지킬 거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에 불안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이 남자를 믿어도 되겠다고 그때 처음 확신했습니다. 김대리의 입을 막았지만 소문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점장님 여자 있다던데? 진짜? 누구래? 몰라. 근데 우리 마트 직원이라더라.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를 이야기들이 마트 안에 떠돌았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일에 집중했습니다. 언니, 혹시 알아? 점장님 여자.
후배가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관심도 없어. 그래. 언니 점장님이랑 친해 보여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친하긴. 그냥 업무상 얘기하는 거지. 그래도 뭔가 눈빛이 다르던데. 무슨 눈빛이? 헛소리 말고 일이나 해. 저는 애써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눈빛이 다르다니. 그렇게 티가 나고 있었던 걸까? 그 주 금요일 마트 전체 회식이 있었습니다. 강 점장도 참석했습니다. 저와는 테이블이 달랐지만 가끔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때마다 애써 눈을 피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혜진이 강 점장 옆에 앉아 연신 술을 따랐습니다. 점장님, 한 잔 더 하세요. 됐어요. 에이,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질투가 치밀어 올랐지만 여기서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밤 11시 회식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언니 먼저 갈게. 응, 조심해. 동료들을 보내고 나니 주차장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윤희 씨, 뒤에서 강 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집이요. 내 차로 데려다 줄게요. 여기서요? 사람들 보면 다 갔어요. 그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로 주차장에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차 지하 4층에 있어요. 구석이라 아무도 안 와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를 보내기 싫었습니다. 혜진이 그에게 술을 따르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알았어요.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4층, 가장 깊고 어두운 곳. 차가 몇 대 없는 주차장은 으스스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여기에요. 그의 차는 구석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 그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타요. 저는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그가 뒤따라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세상과 단절된 공간이 되었습니다. 대리기사 부를게요. 그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기다려야 하니까. 얼마나요? 30분쯤? 30분.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좁은 뒷좌석에서 둘이 마주 앉아 회식 때 저는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혜진 씨가 술 따르는 거 왜 안 막았어요? 또 질투해요? 질투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거짓말. 그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질투해도 돼요. 귀여우니까. 귀여운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마셨죠? 조금요.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거짓말. 눈이 풀렸는데 그의 손이 제 볼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취해도 돼요. 오늘은 뒷좌석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차장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몸을 때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 점장이 저를 끌어안은 채 손가락을 입술에 대었습니다. 쉿!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 2층에 차를 가지러 온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차 유리는 썬팅이 되어 있었지만 가까이 오면 실루엣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강 점장이 저를 눕혔습니다. 좌석 아래로 몸을 숨기듯. 그리고 그가 제 위를 덮었습니다. 서로 밀착한 채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우리 차 옆을 지나갔습니다. 멈추는가 싶더니 다시 멀어졌습니다. 다른 차에 시동이 걸리고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후, 저는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바로 제 코앞에 있었습니다. 네, 나도요. 그가 웃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더 흥분되는데. 미쳤어요, 진짜. 저는 그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방금 거의 들킬 뻔했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왜 웃어요? 당신 심장 소리가 들려서. 그가 제 가슴에 귀를 대었습니다. 쿵쾅쿵쾅. 엄청 뛰네. 당연하죠. 무서우니까. 무섭기만 해요.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요. 조금은 흥분되죠?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들킬 뻔한 그 순간 공포와 함께 묘한 쾌감이 밀려왔던 것을, 이 위험한 관계가 주는 스릴에 저도 완전히 중독되어 버린 것입니다. 조금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나쁜 여자 됐네요. 당신 때문에. 그래요. 내 탓이에요. 그가 다시 입술을 가져왔습니다. 더 나빠져요. 나랑 같이. 대리기사가 올 때까지 우리는 차 안에서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윤희 씨, 그가 말했습니다. 네. 이 관계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이젠. 그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도요. 처음에는 그냥 욕구인 줄 알았어요. 오래 참아왔으니까 그냥 해소하고 싶은 거라고. 근데 아니더라고요. 당신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해요, 윤희 씨.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뭐라고요? 사랑한다고요. 당신을.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요. 겨우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사랑해요. 52살 남자가 43 여자에게 한 고백. 영화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잘 들어갔어요? 네. 아까 한 말 진심이에요. 저도요. 그러니까 이제 숨지 말아요. 우리.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숨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공개적으로 사귄다는 건가? 아니면 무슨 뜻이에요? 내일 얘기해요. 중요한 제안이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중요한 제안. 그게 무엇일지 예상이 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안함이 아니라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마트에 출근하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오윤희 씨, 점장실로 와주세요. 방송이 아니라 보안팀장이 직접 불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들킨 건가? 점장실에 들어서자 강 점장과 보안팀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강 점장의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앉아요. 보안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지하 4층 주차장. 보안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점장님 차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젯밤 차 안에서. 그때 CCTV가 있었던 건가? 무슨 말인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영상에 다 찍혔어요. 끝났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하지만 강 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 팀장. 네, 점장님. 그 영상 누가 더 봤어요? 저밖에 안 봤습니다. 그래요. 강 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영상 삭제해요. 네, 삭제하라고요. 보안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점장님, 이건 사내 풍기문란. 김 팀장, 강 점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작년에 물류창고에서 빼돌린 물건들, 아직 증거 다 가지고 있어요. 보안팀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건 조용히 지내고 싶으면 영상 삭제하고 입 다물어요. 아시겠죠? 보안팀장은 한참을 굳어 있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점장실에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 점장의 표정이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윤희 씨, 네, 할 얘기가 있어요. 그가 책상 위에서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계약직 해지 통보서, 이게 무슨, 당신 이 마트에서 나가야 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모든 게 끝난 건가? 결국 저를 버리는 건가? 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저를 잠깐. 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다 듣고 판단해요. 그가 서랍에서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2개였습니다. 하나는 서류 봉투, 다른 하나는 작은 케이스. 이것부터 봐요. 그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가게 계약서, 와인 전문점 창업 계약서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당신 와인 잘 알잖아요. 그 실력으로 이런 데서 계약직 하는 건 낭비예요. 내가 투자할게요. 가게 차려요. 당신 이름으로.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그가 작은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반지. 심플하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 직원 말고 내 여자로만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다른 놈들이 쳐다보는 거 싫으니까.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울어요? 왜? 몰라요. 그냥, 싫어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믿기지가 않아서. 그가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믿어요. 진짜니까? 정말, 저랑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응. 저 43이에요. 이혼여고 아무것도 없어요. 알아요. 그런데 왜? 사랑하니까. 그 한마디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5년간 혼자 버텨온 시간들, 외로움, 두려움, 그 모든 것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울 거 없어요. 그가 제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앞으로 평생 내가 옆에 있을 거니까. 그날 밤 저는 마트에서 마지막 근무를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이상 여기 직원이 아니니까요. 와인 코너를 정리하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사다리 위에서 와인을 꺼내던 그날, 그의 시선을 처음 느꼈던 그 순간, 패전 방송이 울렸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윤희 언니, 진짜 그만두는 거야? 응,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아쉽다. 잘 지내. 너도. 마지막 동료가 나간 후 마트는 텅 비었습니다. 조명이 반만 켜진 주류 코너. 제가 1년간 일했던 이 공간. 여기 있었네. 뒤에서 강 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같이 마셔요. 그가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사다리에서 꺼내려던 그 와인,
샷도 마고. 우리는 와인 코너 바닥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 점장이 와인을 따랐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건배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뭐예요? 우리의 시작, 그리고 새로운 미래.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텅 빈 마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깊은 맛이 혀를 감쌌습니다. 여기서 처음 봤죠. 당신, 그가 말했습니다. 네. 사다리 위에서 와인 꺼내려고 발끝 세우고 있었어요. 기억나요. 그때 알았어요. 저 여자다라고. 저는 웃었습니다. 점장님도 그때부터 절 봤던 거예요? 아까부터 말했잖아요. 강태주라고 부르라고. 태주 씨, 그 이름을 부르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평생 그렇게 불러요. 그날 밤 우리는 마트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만난 와인 코너에서 함께 와인을 마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안았습니다. 가장 은밀하고 가장 뜨겁고 가장 완벽한 밤. 새벽이 되어서야 마트를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예뻐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늘이요? 아니, 당신. 저는 웃었습니다. 43에 듣는 그 말이 20살에 듣던 것보다 더 달콤했습니다. 가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디로요? 우리 집으로. 이제 당신 집이기도 하니까. 저는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폐점 후 점장실의 블라인드가 내려가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 위험하고 뜨겁고 그래서 더 아름다웠던 시간들. 이제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 오윤희 43.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시작됩니다.